애기들 오늘도 39강 바로 시작할게요. passage 먼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많이 봤을 거야. 그냥 통로, passage, 통로라는 뜻? 또 그냥 통행한다는 뜻, 통로, 통행, 그리고 통과. 그냥 진짜 법안 같은 게 통과됐다 할 때 그 통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의 경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통과한다 해서 시간의 경과까지, 통로, 통행, 통과, 시간의 경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 얘들아 어떤 글의 한 구절,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어디서 보게 되냐면 학교 시험 문제 같은 데나 어떤 문제집 보면은 영어로 갖다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지. 요럴 때 쓰세요. according, 자, 이거, ACC, according to the passage. 이런 거 어디 보지 않았니? 요렇게. according to the passage, blah, blah, blah. 이런 무슨 뜻이야?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 이 뜻이고, passage는 구절이니까, 이 구절, 이게 이제 지문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봐봐. 지문에 따라서, 지문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야. 지문에 따르면, 뭐, 윗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요 passage를 보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passage. 구절, 어떤 지문. 구절이 어려우면 그냥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돼. 윗글, 윗지문, 그 지문 생각하면 되고, 단어는 어렵지 않고요. 요 정도만 한번 볼게요. 가볼게요. passage가 뭐라고? 통로, 통행, 통과. 혹은 또 시간이 통과했다 해서 시간이 통과한 건 경과잖아. 자, 뭐와 함께, wait, 뭐와 함께, of years 하면 이제 수년이죠. 자, S 붙였으니까 수년의 어떤 통과와 함께? 그게 뭐겠어? 수년의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요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석하면은 수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패스지는 어떤 의미다? 이 시간 경과의 의미겠죠. 그렇죠? 수년이 지남에 따라 좀 매끄럽게 하자면 수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점점 더 현명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거 해석 못하는 친구 또 있을까봐. 자, grow의 과거형이 쓰인 거고 Y절은 형용사잖아. 현명한의 비교급, 더 현명한. 그러고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자, 형용사 해지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형용사 해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현명해졌어요. 할 수 있겠죠? 수년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녀는 점점 더 현명해졌어요. 해석으로 좀 매끄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내려갈게요. passenger, 승객 모르는 사람 있나? 없죠? 내려갈게. 그 다음에 passerby 나오는데 요거 많이 헷갈려 하더라. 애기들 passerby가 뭐 예를 들면 뭐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 야, passerby 통행인이야. 통행인이 뭔데? 또 통행인을 잘 모르더라고. 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 행인이라고 하지? 행인이야. passerby가 뭐라고요? 행인이요. 여기 복수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행인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디다 S 써? 여기 뒤에 by에다가 S 쓰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 passer 끝에 여기다 S 붙이는 거야, 애기들. 그래서 여기 보면 by, 여기 뭐야? by 바로 앞에 보면 요 S 있죠? 요거는 뭐야? passersby 이러면 뭐라고? 행인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자, 요런 디테일까지 챙기면 좋겠지. 그래서 passerby 하면 행인이란 뜻이고 지나가는 사람 한번 해석해봐요. 자, ask 명령문이네. 물어라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물어봐라 누구에게 행인에게 물어봐. 뭐를? 자,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된 거죠. 행인에게 물어봐라. 어디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있는지를 의주동해서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네요. 자, 가장 가까운 그 주유소가 어디인지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어봐. 이런 뜻이고, 어렵지 않고, pastime 하면은 오락, 소일거리 이런 뜻인데, 소일거리가 뭐야? 이런 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잖아요. leisure time이라고 하죠. 그 여가 시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하는 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leisure까지 오락 소일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봐요. walking 산책하는 것. 내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동명사 주어고 내 강아지와 산책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 중에
하나예요. 요거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소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네 패스타임은 뭐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타임은 놀랍게도 등산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때 등산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선생님 등산을 되게 좋아해서 안마산을 되게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4번은 가는데 그래서 마주칠 수 있어요. 안마산 가면은. 자, 갈게요. 그 다음에 surpass. 유봉여고 주목. 자, 유봉 기출이죠. 이거는 유봉여고 친구들. 선생님, 전 유봉여고 안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중학생 친구들, 우리 중3 애기들. 지금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유봉여고 애기들도 다 일지망에 유봉여고를 쓴 애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surpass 하면은 뭐뭐를 능가하다 이런 뜻인데, 자, 이 sorry 얘들아, superman 하면 뭐야? 약간 초인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썰 자체가 위로 이런 뜻이 있어. 썰이 뭐라고? 정말 위로 이런 뜻이야. 야, 근데 있잖아. 패스는 무슨 뜻인데? 패스는 그냥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위로 지나가다 이 뜻이야. 내가 이렇게 막 걷고 있어. 막 내가 뛰고 있어. 막 걷고 있어. 랄랄라 막 뛰고 있는데 나 진짜 열심히 뛰고 있다. 뛰고 있는데 위로 내 위에 나는 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슈퍼맨. 자,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뭐야 이거. 망토를 펄럭이면서 나는 뛰고 있는데 나는 뛰는 중. 근데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그래서 surpass 하면 뭐다? 이게 내 위에 있는 놈이잖아. 그래서 능가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뭐뭐를 능가하다. 그래서 유의어 보면은 outdo, excel 다 능가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surpass 무슨 뜻? 능가하다. outdo, excel. 그래서 excel이 왜 능가하다야? out도는 느낌이 올 것 같고 하긴 하는데 out 더 능가해서 하는 거고 excel은 excellent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excellent. 와, 잘했어. 굉장해. 라는 뜻이잖아.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surpass가 무슨 뜻이다? 능가하다.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능가한다고. 자, 유의어. surpass, outdo. 하나 더. excel. 까지. 자, 능가하다 3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석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쫙 할게. 자, 그 누구도 surpass. 나왔네. surpass 무슨 뜻이라고? 능가하다.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해야죠. 주어에 no가 있으니까 능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었어요. 그녀를 어디에 있어서? 수영에 있어서. 수영을 너무 잘하나 봐. 그녀는 항상 outdo 해요. 자, outdo도 자, 뭐라고 해 이거? 능가하다. surpass, outdo 다 같은 뜻이야. 그녀는 항상 능가해요. 누구를? others 하면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이란 뜻인데 여기선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 있겠죠? 자, 다른 사람들을 항상 능가하고요. 그 우승해요. 그 경기에서 항상 우승해요. 이런 뜻이 있죠. 경기를 이기곤 해요. 하면 되겠죠. surpass. 넘어갈게요. pace는 너무 쉽죠. 속도란 뜻이죠. 뭐 속도, 걸음이란 뜻이야. 그래서 pace를 좀 너 페이스 조절해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속도 조절 조금 하라고 해석만 조금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도 keep pace with 하면 속도를 유지하다? 이게 뭘까? 뭐뭐와 보조를 맞추자. 보조를 맞춘다는 건 보폭을 맞춘다. 뭔가 걸음을 맞춘다. 이게 정말 물리적인 걸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속도를 맞춘다의 의미도 있어. 자, your pace 너의 속도는 so 형부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네 속도는 너무 빨라서 그 결과 나는 너와 보폭을 맞출 수 없어. 야, 너 너무 빨라서 나 너랑 보폭 못 맞추겠어. 그쵸? keep pace with 하면 뭐뭐와 보폭을 맞추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 요거 7번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갈게. 자, 여기를 보면은 아까들 우리 이제 pat 이거 배울 건데 발음 여기 주의하세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발음으로 외워야 된다. 자, 여러분 요거 발음 어떻게 한다? 요런 어근을 먼저 한번 봐봐. 요거 발음 어떻게 한다? 이거 진짜 pat, 뜨 여기 뜨 발음이야. pat 요렇게 발음을 하고 이게 원래 pat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감정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들. 자, 다시 한번 pat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요? 감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pat 밑에 나오는 똑같이 따라 쳐야 돼. pat. 여기 나오는 pat. 따라 치세요. pat.
다 뭐랑 관련돼 있겠거니 생각을 해야 돼? 아, 감정이랑 관련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4개는 내가 발음도 한번 써줄 거야. 물론 한글로. 자, 똑같이 따라하세요. 발음으로 외우라고 했어. 자, 첫 번째. 자,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원래 발음 안 써주죠. 그런 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는 조금 써줄게요. 요거 4개만큼은. 자, pathetic 뭐라고요?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pathetic 요렇게 발음하면 돼. 발음 기호. 자, pathetic, pathetic, pathetic 해주시고 자, pat 요게 들어가서 pathetic 요게 pat 요게 들어가면 뭐라고? 뭔가 감정과 관련된 거야. 자, 첫 번째 pathetic 요 단어는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뜻으로는 조금 한심한 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좋은 뜻이라면 좋은 뜻일까요? 그렇다면 약간 가슴 아픈 이란 뜻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pathetic 뜻 두 개보다 한심한 가슴 아픈.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너네한테 you're so pathetic 하면 그 욕이야. you're so pathetic 하면은 너 왜 이렇게 한심하니? 이런 뜻이야. 너 너무 한심하구나. 이런 뜻이야. pathetic. 오케이.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 자, 요거랑 선생님이 요거를 볼게요. 노란색 형광펜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 해석을 낼지 몰라 내가. 자, 1번 한심한이고 2번 가슴 아픈이었는데 pathetic. Don't make. 야, 만들지 마. 이 뜻이야. 명령문. 야, 만들지 마. 뭐를? pathetic excuses. 요거 만들지 마. 자, 여기서는 pathetic. 가슴 아픔보다는 여기는 한심하냐. 왜 그런지 알려줄게. excu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 이제 복수형으로 쓴 거고. 여러분, 요 단어 뭔데? excuse. 이거 알아야죠. 자,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야. 예문을 통해서. 변명이란 뜻이야. 뭐라고? 변명이 뭐라고? excuse. 이게 변명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야, 너 만들지 마. 너 좀 한심한 변명 좀 하지 마. 이 뜻이야. 너 한심한 변명 좀 하지 마. 요런 뜻이고. 두 번째는 sick. 아프고 뭔가 굶주린 아이들은요. 아프고 그 굶주린 아이들이 뭐야? were 이었다. 자, 아프고 그 굶주린 아이들은요. pathetic sight 이었어요. 아프고 굶주린 아이들은요. 자, sight는 또 뭔데? 또 새롭게 또 배우네. sight. 이거는 광경 이런 뜻이야. 광경. 한심한 광경이었어? 한심한 광경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불쌍하고 이렇게 굶주려 있는 애들 보는데 그게 왜 한심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겠어요? 가슴 아픈. 그쵸? 여기선 pathetic. 이게 가슴 아픈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해석 1, 2번 다 할 수 있어야 돼. 정확히 다시 한번 pathetic. 무슨 뜻? 1번 한심한. 2번 가슴 아픈.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ath 이게 있어. 자, path가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정이죠. 근데 잠깐만. 여러분 누구 팬이야? 선생님은 아이유 팬인데 아이유도 팬이 많지만 반대로 안티 팬도 엄청 많지. 원래 스타들은 안티 팬이 동반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 안티 팬의 그 안티야. 안티가 팬이 아니란 뜻이잖아. 그 팬에 반대한다라는 뜻이야 안티 팬이. 그래서 안티가 반대란 뜻이야. 그럼 봐봐. 감정에 반대한다? 감이야. 그래서 반감. 얘들아, 반감 산다. 그런 말 하죠. 반감, 혐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 이것도 발음 한번 검정색으로 써줄게. 자, 반감이란 뜻이고, 발음 어떻게 한다? 그냥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자, 반감, antipathy. 뭐라고요? anti. 자, 반대라는 요 anti 발음을 한 다음에, 요거 뒤에는 pathy. antipathy. 이렇게 하면 돼요. antipathy.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antipathy. 띄인 건 알잖아. 그치? antipathy. 오케이. antipathy. 발음 정확히 해주시고. 나 그냥 치라 쓸게요. antipathy. 다시 한번. pathetic. 한심한 가슴 아픈. 그 다음에 antipathy. 이거 뭐라고? 반감. antipathy. 정확히 해줍시다. 자, 반감이란 뜻이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저번에 외웠던 단어도 또 반갑네 보이네요. mutual. 저번 시간에 외웠던 단어죠. 상호간에 이런 뜻이었네. 오케이. 그럼 이거 antipathy 이거 뭐라고? 반감. 상호간의 반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there is 있다. there 해석하는 거 아니고 있다. 뭔가 증가하는 상호간의 반감이 있어요. 자라고 있는 상호간의 반감이 있어요. 그들 사이에 점점 뭔가 생겨나고 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상호간에 서로 간의 반감이 있다 이런 뜻이고. 하나 더 챙길게요. 여러분 반감의 유의어 알아들어야 돼요. 자, 중3 애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할 수 있지만 우리 고등 친구들이라면 이거 필수적으로 알아야죠. 자,
hostility. 이거 알죠? 이거 뭔데요? 반감, 적대감이란 뜻이잖아. 이거 특히 유봉애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죠? 자, hostility. 다시 한번. antipathy. 요거의 유의어 뭐라고? hostility. 이거 뭐야? 다 반감, 적대감이란 뜻이야. 외워야 돼. 당연히 내가 써준 건 다 외우란 뜻이야. 그러면 요거의 반이어는 뭔데? 자, hostility. 요거의 반이어. 반감의 반이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단어 있었죠? hospitality. 자, hospitality. 이거 있잖아, 얘들아. hospital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hospital이 어린데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야 되죠? 환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치료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건 좋은 뜻이야. 환대한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이런 뜻이고, hostility 이건 반감이고, 고등에서 요거 두 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요 hostility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환대 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슷하게 생겨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반감 두 개 요거랑 요거 antipathy 그리고 hostility 외우시고 환대까지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한강에 외울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자, 뱃다릭 한심한 가슴 아픈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pat 나온 거 보면은 아 감정이랑 관련되겠구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 자체가 얘기들 어디 안에라는 뜻이 있어. 그럼 봐봐. 감정 안에 있다? 자, 누군가의 감정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뭐야? 공감을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 발음 어떻게 한다? empathy. 뭐라고요? empathy.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요건 쓸 거예요. empathy. 원래 이거 안 써주잖아요, 이런 거. 그쵸? empathy. 쓰는 건 잘 나오고 헷갈리니까 여러 번 발음으로 외우란 뜻이야. empathy. 공감, 감정이입이란 뜻이고 동사 좀 주목을 할게. 요거 되게 중요해서. 자, 요 단어가 공감하다란 뜻인지 자, 우리 고1 친구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요거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걸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 단어죠. 자, emphasize. 이거 중요해요. emphasize. 얘는 강조하다란 뜻이야.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emphasize. 요거는 강조하다란 뜻이고 얘는 자 그래서 잘 보라고 했어.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잖아. pat 이게 뭐라고? pat가 뭐라고? 감정이란 뜻이라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 여기 보면은 pat 나와 있어. pat가 있기 때문에 요건 감정이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게 공감하다란 뜻인 거야.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헷갈려서 나오는데 요거는 emphasize. 이건 강조하다예요. 알겠죠? 발음 잘해요, 저 아이들. 요거 어떻게 한다고? empathize. 여기를 thize로 발음해야 돼. 자, empathize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요거는 그쵸? 이거는 emphasize. 이건 size. 파. 얘는 떠. 발음이 다른 거야. 알겠죠? 강조하다랑 공감하다 잘하시고 파트 요게 들어갔으니까 아 감정이랑 관련되겠군이 하면 돼요. 자, 공감하다, 강조하다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괜찮죠? 자, 첫 번째 줄 예시만 볼게요. 자, 나왔네요. 자, empathy 그 공감은 만들어요. 뭘 만드는데? 얘들 closeness 하면 친밀감이죠. 자, 공감은 친밀감을 만들어요. 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하시면 되고 내려갈게요. 자, 여기도 pat 나왔어. 감정이란 뜻인데 아기들 자, sim 있잖아. sim이 원래 같은이란 뜻이야. 같은. 자, 감정이 같아? 근데 감정이 같으면 공감? 맞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도 공감이 위에 여기도 공감이 있었는데 여기도 공감이 있네요. 맞아. 여기 둘 다 공감인데 여기는 하나가 더 뜻이 추가되는 거야. 뭐냐면 여긴 동정이란 뜻이 추가가 돼. 괜찮니? 아까 위에 올라간 empathy 여기는 얘들아 동정이란 뜻은 없는 거야. 이거 정확히 구분하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마시던지. 자, 다시 empathy 이건 뭐라고? 이거는 공감이란 뜻만 있는 거라고. 공감이 뭔데? 감정이입. 그렇지만 바로 내려올게. sympathy. 이거는 뭐만 있다고? 뭐가 있다고? 이건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얘도 공감이란 뜻은 있어. 하지만 추가적으로 얘는 무슨 뜻까지 있는 거야? 동정이란 뜻까지 추가가 되는 거야. 괜찮네? 오케이. 외우시고, 요거 발음 써주세요, 선생님. 그래요. 여기까진 같이 할게요. 여기는 empathy. 선생님 써줬죠? 자, 이것도 그냥 쉬워요. sympathy.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뜨 발음이 있는 거야. sympathy, empathy, sympathy, 그 다음에 antipathy, 그 다음에 pathetic까지 알겠죠? 할 수 있겠죠?
antipathy. 또 T로 진짜로 레알 발음하는 애 있을까봐 T라고 써줄게요. 여러분 수정 테이프로 고치면 되겠죠, 뭐. antipathy까지, 오케이. 자, 여기도 보면은 동사만 확인합시다. 요것도, 자, 요것도 발음 쉬워요. 그냥 그럼 발음 그대로 해봐. sympathize 하면 돼. sympathize 하시면 되고, 얘도 아까 명사랑 있는 뜻 그대로예요. 공감하다도 있고, 얘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동정이라는 뜻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동정이라는 뜻까지 플러스가 된 거야.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해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go. 나는 공감한다도 되고 동정한다도 되지만 일단 가볼게. 나는 그 가족들한테 공감해요. 그 가족들을 동정해요. 근데 어떤 가족들? 그들의 집을 잃어버린 가족들. 여기선 동정한다가 좋겠네요. 동정하다. 위에도 그냥 한번 해볼까요? 나는 느껴요. 아주 deep, 깊은 뭐를 느껴? 요거를 느껴요. 공감을 느껴요. 동정을 느껴요. 자, 동물인데 어떤 동물들? 자, 요 단어 알아야 되죠? 버려진 이란 뜻이야. 왜 그러냐면 아시는 친구들은 이미 있겠지만 이런 단어 다 챙겨야 돼. abandon 이게 무슨 뜻인데? 요게 버리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버려진 동물들에 대해서 난 깊은 어떤 동정을 느껴요. 이런 뜻이죠. 여기선 동정, 밑에는 동정하다. 두 개 다 해석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죠? 요거 4개 발음 다 써드렸어요. 4개 여러 번 봐야 돼요. 내가 여기 4개는 정말 꼼꼼하게 낼 거야. 넘겨서 patient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patient 뭐야? 환자라는 명사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는, 끈기 있는 이란 뜻이죠. 자, 요거 2개 뜻 정확히 숙지해야 돼. 자, 1번 인내심 있는, 2번 환자, patient. 명사, 형용사가 같은데 약간 좀 뜻이 다르죠. 그쵸? 그러면 impatient는 뭐겠어요? impatient. 이거는 참을성 없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patience 하면 또 인내심이야. 인내란 뜻이야. 다시 한번. 환자는 뭐라고? patience는 환자 아니에요. 환자는 patient야. patience는 뭐라고? 그냥 얘는 인내인 거야. 이런 거 숙지 잘하자고 정말 아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선생님이 막 이제 숙제 같은 거 채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 좀 기다려줘. 잠깐만. 너네가 나를 한 5분 정도 기다려줬어.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런 말 할 수 있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기다려주셔서 고마워.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캐셔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어디 뭐, 손님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할 때, 손님 기다렸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좀 다시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하면, 당신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patience 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내야. 정확히 하자고 한번 할 때. 오케이. 자, 예시는 첫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봐. 그 간호사는 이동했어요. 움직였어요. 그 간호사는 옮겼어요가 되겠네요. 여기선 이동시켰어요. 옮겼다 정도가 되겠죠? 간호사는 옮겼어요. 누구를? 환자를요. 어디 안으로? operating, 이거 room, 이거 뭐죠? operating room, 이거 뭐죠? 여기서는 수술방이겠죠. 그러니까 수술실 얘기하는 거야. 왜? operate 뜻 앞에서 배웠잖아요. 뜻 뭐뭐 있었는데요. 자, 말해보세요. 작동하다, 작업하다, 영업하다, 수술하다까지. 이제 다 할 수 있지. 술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밑줄은 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좀 patient, 야,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참을 수 있어? 야, 걔 진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심하던데 너 어떻게 걔한테 참는 거야? 걔 성격 어떻게 참는 거야? I realized, 있잖아, 난 깨달았거든. long ago, 오래전에 깨달았거든. 뭘 깨달았는데? 재밌네. 자, 이거 노란색 칠게요. 인내심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 원래 그 policy, 이게 정책이란 뜻이 있잖아. 인내심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인내심이 상책이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의역한다면 인내심이 상책이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내려갈게요. passion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거 열정이야. 그치? 이거 니네가 아는 fashion 그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 정확히 하자. 얘는 열정이야. 니네가 아는 건 이거고
fashion이고 얘는 passion이야. 이거 발음 패야. 패. 이게 passion이고 발음이 이건 fashion 얘기들. 이건 fashion이에요. 알겠죠? 이 fashion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옷 입는 fashion이고 이 passion 얘는 열정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등 애들은 좀 익숙해졌을 텐데 중등은 좀 당황스럽겠지. 요 단어가 뭐냐면 요 단어가 유의어인 것까지 챙겨야 돼요. 발음 어떻게 한다? enthusiasm 이것도 열정이야. 다시 한번 enthusiasm passion 다 열정이란 뜻이고 같이 외워야 돼요. 자, passion의 유의어 뭐라고요? 써보세요. 발음 그대로예요. enthusiasm 열정이란 뜻. 그 다음에 형용사 정도 알까요? passionate 하면은 이게 열정적인 열정적인 쓸게요. 열정적인 오케이. passionate 하면 열정적인 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그 교수님은 가졌어요. 뭐를? 불타는 이잖아. burning 하면 불타는 열정을 가졌어요. 어디에 있어서? 그의 어떤 학문에 있어서 아주 그의 그 연구 주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서브젝트가 주제니까 연구 주제 얘기하겠죠. 연구 주제에 있어서 되게 불타는 열정을 가져 있어요. burning passion 정도만 한번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compassion 나왔는데 아 선생님 제발 동정 또 나왔어요? 동정이 있잖아. 야, 근데 동정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야, 오버하지 마. compassion 하면 얘는 또 동정이란 뜻인데, 네, 일로 와봐. 아까 있잖아. 동정 어디 있었죠? 아, 여기 동정이란 뜻이 있었네. 어디서? sympathy. 근데 sympathy는 공감이랑 동정이란 뜻이야. 두 개 다 돼. 근데 여기서 나온 compassion 얘는 또 동정밖에 없는 거야. 헷갈리니까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오세요. 자, 동정. 예를 들면 있잖아. 이 compassion이 왜 동정이냐면 여러분들 기부 나중에 하면서 살 거예요. 선생님 친구 중에 굉장히 이런 유니셰프라든지 이런 데 기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이제 예전에 야 컴패션에 한번 기부하라는 거야. 그 후원단체 이름이 진짜 레알 컴패션이더라고. 컴패션이야. 내가 컴패션인데 이제 난 이제 그게 동정이란 뜻이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컴패션에 좀 기부해라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 컴패션에 기부 좀 해 이랬거든. 컴패션이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한테 이제 기부해서 이제 걔가 이제 잘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compassion 하면 동정이란 뜻이고 정말 그 후원단체 자선단체 이름이 컴패션인 데가 있다. 오케이, 그 정도 알면 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sympathy 요거랑 같은 뜻이다. 근데 sympathy 요거는 동정 말고도 공감이란 뜻도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mpassionate 하면 그래서 이거는 동정하는 이란 뜻만 딱 하나 있는 거야. 예시 한번 볼게요. 그는 뭘 느꼈대? 이 동정을 느꼈어요. 사람들한테. 어디에 있는 사람들? poverty에 있는 사람들한테. poverty도 외웁시다. 가난이죠.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정을 느꼈어요.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단어 추가로 추가로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갈게요. 그 다음에 patriot. 자, 뭐라고요? patriot 하면 애국자란 뜻이야. 다시 한번 patriot 뭐라고? 애국자.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애 둘만 나도 요즘 애기를 너무 안 나니까 애 둘만 나도 애국자란 소리 듣죠. 그죠? patriot.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는 patron 나와 있는데 patron은 후원자야. 그래서 이게 스폰서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후원자, 스폰서 같은 뜻이죠. 스폰서란 말은 원래 많이 쓰지 근데 그죠? 스폰서 이제 후원자, 후원해주는 사람이 patron이고 같은 말로 이제 고객인데 약간 단골 고객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단골이란 뜻도 돼요. 다시 한번 여긴 예문 안 할 거야. 단어만 딱 외워. 요거 어떻게 발음해? patriot 밑에는 patron. 아니 발음 쓸게요 그냥. 요런 것도 잘 챙겨야 돼요. 자, 요거 어떻게 한다? patriot. 그러니까 요걸 보면 사실 좋은데 아가들이 요거 아직 보는 방법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 다음에 여기는 patron 이렇게 다시 한번 patriot 뭐라고? 애국자. 그 다음에 patron 후원자 혹은 단골 고객. 솔직히 가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단골은 사실 나한테 후원자나 마찬가지잖아. 이 사람들 덕에 내가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 더 편안한 거니까. 그 다음에 패턴 나오는데 그냥 이거 아니 패턴이지 뭐예요. 패턴 이게 무늬 같은 뜻이잖아. 그냥 패턴이랑 무늬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건 예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conducted 했어요. conduct 외우세요.
자, conduct 외워야 돼. 이거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conduct가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이렇게 단어 쉬운 단어는 선생님이 다 예시 지금 하고 있고 웬만해선 다 예시에서 시험 내요. 해석 되겠죠 뭐. 과학자들은 수행했어요. 연구를. 자, 이제 study는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 연구로 많이 사용되죠. 과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했어요. 자, 뭐의 연구? behavior. 이거 행동이잖아. 행동 패턴이에요. 행동 패턴의 연구를 수행했어요. 어디서? 소셜 미디어에서. 뭐 인스타나 이런 소셜 미디어의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것을 갖다가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뜻이겠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자, 패드가 나왔는데 이 패드가 원래 발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 아니 매니큐어 말고 발톱에 하는 걸 뭐라 그래? 남자들은 좀 모르죠. 페디큐어라고 하거든요. 발톱에다가 하는 거. 왜냐면 이 패디가 발이라서 그래. 발에다가 매니큐어 칠하는 걸 페디큐어라고 하거든. 봐봐. 발음. 자, pedestrian. 이게 보행자 하면은 이게 조금 헷갈린가 봐, 애기들. 아까 애기들. 행인이 영어로 뭐였어? 행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할 때 그 행인이 뭐였죠? passerby. 이게 행인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애기들이 요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느낀 게 보행자 막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선생님 저 알아요.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은 pedestrian 이걸 그냥 애들한테 그냥 뚜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거든요. 뚜벅이. 선생님 그럼 단어 시험장에 뚜벅이라고 내서 뚜벅이라고 써도 안 틀렸다 할 겁니까? 알겠어요. 뚜벅이 아니 뉘앙스만 알면 되죠. 그쵸? 아니 보행자가 뚜벅이야. 그 걸어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pedestrian 이거 뭐라고? 뚜벅이. 됐죠? 예시 1번만 볼게요. 자, be sure 하면 확실히 해라. 반드시 확실하게 해라. 이런 뜻이죠. be sure. 확실히 해라. 뭐 하도록? watch out for. 이게 무슨 뜻이야? 뭐뭐를 주의하다. 이런 뜻이지. 자, 야, 너 반드시 주의해. 누구를? 뚜벅이들을. 그러니까 그 보행자들 주의해. 뭐 할 때? 네가 운전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 게 차를 안 사는 게 좀 무서워. 뭐 사람 다닐 때 칠까봐 무섭더라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약간 공간 능력? 이런 게 조금 공간력 같은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안 하고 있는데, 차 사긴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pedestrian 하면 뚜벅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 운전할 때 뚜벅이들 조심해, 이런 뜻이고, 요거는 expedition 하면은, expedition, 탐험,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 애기들한테 expedition보다 조금 더 익숙한 게 아마 exploration, 이걸 거야. 그쵸? 둘 다 외우세요. exploration, 그 다음에 expedition. 탐험이란 뜻이고, 3번 예시 보겠습니다. 배는, 자, 요거 같이 외워라. be anxious about. 요거, 뭐뭐에 대해, 자, 염려하다, 이런 뜻이야. 뭐뭐에 대해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anxious, 이런 말 쓰잖아요. 배는, 뭐에 대해 걱정했냐면, 그의 exploration이라고 바꿔도 되고, 그의 탐험에 대해서 좀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데, 탐험을? 아마존 레인포레스트 하면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으로의 탐험에 좀 걱정을 했어요. 걱정할 만하네요. 위험하죠. 자, 이것도 해석 낼 거니까 잘 숙지를 하세요.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compel 나와 있는데, compel, 이건 강요하다야. 강요하는 게 뭔데? 이제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는 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두시고, 유의어, force, oblige까지 할게요. force, oblige. 여러분은 아마 force를 많이 알고 있겠지? 그쵸? 다시 한번 compel. 내가 3개 쓰래. compel. 3개 쓰래. compel. 자, 강요하다 3개 쓰래.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그럼 여러분 compel 쓰시고 force 쓰시고 그리고 oblige까지 쓰면 돼. 지금 한 번에 외워야 된다, 얘들아. compel, force, oblige. 뭐라고? 강요하다,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미리 얘기하자면 나랑 수업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compel, force, oblige 다 무슨 동사냐면 오투 동사예요. 오투 동사가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을 내가 오투 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죠.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해봐 그러면. 예시해봐. 그는 수동태로 쓰였다. 그치? 그러면 강요당하다죠? 그러니까 강요받았다 이런 뜻이죠. 강요받다. 수동태 바뀔 때는 이렇게 L 한 번 더 붙여야 돼요. 그는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가들. 오투 동사들은 이렇게 수동태 만들 때도 수동태 바로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써야 돼.
이렇게 해서 꼭 여기 투부정사 오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그 문법 강의는 아니니까 일단 해볼게요. 그는 강요받았어요. 뭐 하도록? 얘들아, resign. 이거 왜요? 이거 사임하다야, 사임하다. 사임하다가 뭐야?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는 거. 오케이? 그는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어요. 오, 억지로 뭔가, 야, 너 퇴사해. 약간 강요받았나 봐. 뭐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그의 어떤 legal 하면 법적인이죠. 그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여기 시험 다 낼 거예요. 그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임하도록 강요받았어요. 다시 한번 compel, 강요하다,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뜻 3개, compel, force, oblige. 오케이. 그 다음에 expel 할게요. expel. 원래 x 자체가 아가들 이게 out이란 뜻이야.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expel 하면 추방하다라는 뜻이 있고 유여 drive out, 추방하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expel의 유여 drive out. 오케이. 지금 내가 정말 1회독 때 필요한 것만 해주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외워야 돼요. compulsory, 강제적인, 의무적인, mandatory, obligatory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1회독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expel 하면 추방하다고 유여 drive out 같이 외워야 되고 해봐요.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네요. 화이팅! 자, trouble making student.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수동 테스트였다. 야, 추방하다의 PP니까 여기도 L 한 번 더 붙이는 거야. 추방당했다라는 뜻이죠. 추방당했어요. 학교로부터. 아가들, 학교에서 추방당하는 걸 뭐라 그래? 퇴학당하죠? 퇴학당했다라는 뜻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퇴학당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도 퇴학당한 애 있어요? expel 당한 애 있어요? 퇴학은 진짜 완전 큰 잘못해야지 당하는 거죠. 갈게요. 나 appeal. 요거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필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호소하다. 그쵸? 뭔가 간청하고 호소하다가 얘기들. 근데 이게 어필하다 아니야? 그냥 어필하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필하는 게 뭐야? 그 상대방, 그 사람의 상대방의 흥미를 끄는 거잖아. 그치? 날 좀 봐줘 이러면서 어필하는 거라서 상대방, 누구누구의 흥미를 끌다. 요것도 되고 명사로 호소. 명사로 매력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다 외워주시고 요 정도만 볼게. 요거 왜 보냐면 자 여기를 appeal to A for B 여기 봐봐. 요거 플러스 때문에 요렇게 이어진 건데 일단은 원래 appeal to someone 다시 appeal to someone for B 이 구조야. appeal to someone for something 요 구조인데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간청하다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야. 봐봐.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요 예문을 통으로 할 수 있으면 되죠. 이거는 문장 배열 시험 낼게요. 뭐라고요? 문장 배열. 여러분이 to랑 for which 정확히 갖다 낼 수 있어야 돼. 갈게요. 우리는 호소했어요. 누구에게? 그에게. 뭐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그에게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한테 부탁한 거지. to랑 for which 바뀌면 안 돼요. 정확히 쓰셔야 돼. 확인할 거야. 문장 배열 시험에서. 자, 내려갈게요. polish 하면은 반질반질하게 광택나게 윤이 나게 하다. 이게 광택나게 광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광택이 돌게끔 반질반질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얘들아 물론 진짜로 구두 같은 거 막 빡빡 닦아서 광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실력 같은 거를 막 빡빡 광나게 닦는다? 그게 뭐야? 실력이나 태도를 갖다 연마하다라는 뜻까지 되고 또 이게 세련되게 다듬다라고 또 되는 거야. 노란색은 안 칠게요. 윤이 나게 하다, 광택 나게 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8번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어린 뮤지션들은 가지고 있어요. 많은 내추럴 탤런트를. 내추럴 배웠던 거 또 나왔네. 자, 내추럴 자연스러운도 있지만 여기선 그거 아니고 탤런트 재능이랑 나올 때는 무슨 뜻이라고? 선천적인. 오케이. 자, 계속 반복하자. 자, 뮤지션들은요. 많은 이런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요. 연예인들이나 뮤지션들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겠죠? 그치만 그는 여전히 필요해요. 뭐 할 필요가 있대? 그의 스킬을 갖다가 좀 연마할 필요가 있어요. 윤이 나게 광택 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여기서. 오케이. 요거 하면 되고 혹시나 여기 7번 질문 나올까봐 요거 해줄게. 요거 다는 안 해주고 요거 뜻만 이거 모를까봐 utter 나와있죠. utter 이게 뭐냐면 이게 조동사야. should랑 같은 뜻이야. 너는 윤이 나게 광나게 닦아야 돼. 광나게 해야 돼. 너의 드레스 슈즈를 갖다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 뉘앙스예요. 혹시나 몰랐을까봐 그것도 해주는 거야. 노란색은 안 칠게요. 시험엔 안 낼게. 그 다음에 impulse 하면 이거 충동이야. 충동. impulse 충동. impulsive 하면 그래서 충동적이란 뜻이고
그럼 이거 12번. 아, 그것은 굉장히 충동적인 결정이었어요. 이거고. 아, 선생님이 요즘 이게 고민인데 애기들 어떡하지? 도와줘. 방법 없니? 선생님 요즘 충동 구매를 진짜 많이 해. 아니, 인스타 보다가 그 광고에 맨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충동 구매를 영어로 뭐라고 해? impulse buying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충동 구매가 뭐라고? impulse buying 요거예요. impulse buying 요걸 기억하면 좋겠죠. 넘어갈게요. 페널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처벌. 아니 페널티 받잖아. 그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 이게 처벌만 외우면 돼. 사실 뭐 벌금 다 같은 뜻 아닌가? 벌점, 벌칙 다 같잖아. 그냥 처벌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 페널티는 처벌이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거의 다 끝났어. 그는 처벌을 받았어요. 뭐 한 것에 대해서? 시트벨트, 안전벨트죠? 안전벨트를 갖다가 not wearing,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벌금이란 뜻이 있어요.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을 갖다가 pay는 지불하다니까 벌금을 갖다가 부과했습니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punish,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 페널티보다 punish, 이거 punish 아니야? punish. 아니 punish 이렇게 된 거야. punish. 오케이. 자, 이거 처벌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punishment 하면 처벌이고. 둘 다 알아두시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수동 테스트였네요. 그는 처벌받았어요. 뭐 한 것에 대해서? 법을 갖다가 깨트린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